지난 3일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에 KBS 제주방송총국에서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커밍홈이 방영됐습니다. 방송 이후 호평이 이어지면서 반응이 뜨거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다큐 커밍홈과 관련해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다큐를 제작한 양호근 KBS 제주방송총국 카메라 감독과 다큐의 주인공 이한진 씨와 맨 처음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셨다는 양조훈 전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다큐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잘 봤습니다. 지난 4월 3일 날 전국에 방영된 그 커밍홈, 그 4.3의 참혹함, 디아스포라,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재심, 또 유해 신원 확인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잘 융합해서 아주 출중한 작품으로 탄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4.3 당시 12살이던 소년이 어머니, 누님, 형, 일가족 4명을 잃고 고아가 되죠. 그래서 어렵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이나 자식농사도 성공했지만 4.3을 한시도 잊지 못해서 쏘가리를 해오는 그런 이야기부터 우리가 앞에 상당히 뭐랄까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죠. 예. 이제 그런 그 노인네가 이제 88세가 됐어요. 그런데 78년 만에 고향에서 형님의 유해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사는 아들, 딸, 손녀까지 3세대를 데리고 고향에 오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작품에 묵직한 목소리 배우 유지태 씨, 내리션이 있는데 그것도 작품을 더 한층 돋보이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작품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나오기까지 바로 이 주인공 이한진 씨가 없었다면 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이 주인공 이한진 씨를 만나게 했던 그 인연, 기적 같은 인연 어떻게 이제 이사장님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그 2008년에 제가 4.3 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미국의 책임 문제를 다루는 그 심포지움을 유엔 본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준비했죠. 그런데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뉴욕의 제주 도민회에도 연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오늘날 한 노인이 제 방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뉴욕 제주 도민 회장인 이한진 회장이었어요. 이한진 회장이 이제 직접 온 거군요. 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처음 저를 대면하더니 양조훈 기자님 맞죠? 였어요. 그 표현은 30년 전부터 뉴욕에 살면서도 매일 사셈 기사를 검색했다는 예. 거예요. 그런 인연으로 2018년 뉴욕 심포지움에 온 가족이 참여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워싱턴에서 다시 심포지움을 열리게 되는데 그 노부부가 왕복 12시간에 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해서 워싱턴 행사장에도 찾아왔어요. 바로 그때 제가 그 회장님을 우리 양 감독에게 소개했죠. 그렇게 특별한 인연이 시작이 돼서 커밍홈이라는 작품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방송에 이제 호평이 쏟아졌고 금방 이사장께서도 워낙에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주변 반응이 좀 어땠어요? 제 입으로 주변 반응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주변에 보통 제가 방송을 만들고 나가면 잘 봤다라는 인사는 의뢰하는데 그걸 이렇게 SNS로 손수 다 이렇게 날라주시고 이제 올려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변인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그렇게 또 다 소문을 내주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 팀이 만든 작품이 그래도 어디 내놔서 부끄럽지 않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다행이다라고 여겼고 그리고 그 4.3 관계자분들께도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예. 보내드렸을 때 이제 제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들었을 때 기분 좋은 게 참 새롭다라는 말을 했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보람을 느꼈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특히나 이게 보고 나서 이제 고맙다. 이게 가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하나의 고리가 됐다. 이런 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예, 4.3의 비극을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영화처럼 쫙 풀어냈는데 결국에는 4.3의 시작부터 지금의 과정까지 다 담아내서 더 깊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이한진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또 이 다큐가 특별한 경험이자 새로운 전환점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에 그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도 궁금한데요. 준비한 화면 먼저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My impressions after watching the documentary were mainly one of just appreciation for how well it was made and how well the story was told. It was very fluid, and the treatment of it really allowed the story itself to be told. I am just so grateful that that the production crew, especially director Yang, told this story in such a sensitive and true to heart way. I can't thank you enough. Thank you so much. 특히 양호근 감독에 감사하다 이렇게 직접 영상 메시지를 또 전해주셨습니다. 이한진 씨와 그리고 가족들 모두 4.3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먼 이국 땅 미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방송을 계기로 4.3과 관련해서 더 이렇게 계획하는 일들, 앞으로 내가 이런 포부를 가지고 더 세상에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특히 이번에 같이 촬영했던 가족분들이 이력들이 좀 특이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같이 할 수 있는 작업이 많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는데 아까 인터뷰 그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따님이 지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미국에서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출연했던 손녀는 지금 뉴욕대에서 로스쿨에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진학하게 된 계기도 본인의 할아버지께서 4.3 희생자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민법과 그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그래서 진학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따님이나 이 손녀를 통해 가지고 이게 미국인으로서 어떤 희생자 유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 미국의 책임 문제도 한번 천천히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다큐에서도 보니까 손녀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하나하나 영상 하나 다 담고 공부를 해가려는 그 모습이 굉장히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한진 씨와 그 가족을 통해서 제주 4.3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세대 전승에 앞으로 향해 나가는 밝은 미래를 본 것 같다는 희망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4.3의 세대 전승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죠. 이 참혹하고도 한편으로는 위대한 4.3 역사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끝인다면 너무 허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이한진 회장의 가족을 만나서 희망을 하나 느끼게 되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때 같이 왔던 손녀, 이제 그 뉴욕대학교 이제 로스쿨에 입학한 그 손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식이 나면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꼭 전하겠다. 놀란 말이죠. 금년 이제 7월에 그 변호사인 그 따님의 가족들 6명이 다시 제주에 옵니다. 그렇군요. 그 사위는 코넬 대학교 유명한 법과 교수예요. 물론 외국인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그 할아버지 뿌리 찾기 운동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점은 매우 뜻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주 4.3의 진실을 마주한 가족들, 이제 다 함께 그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또 전할 것을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번 다큐 전국으로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볼 수 있었고 그만큼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시청자들이 전한 이야기 잠시 화면으로 만나보고 또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청자들 수신료가 아깝지 않다는 또 댓글 남겨주셨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최고 KBS 제주 외에도 KBS 다큐 채널 메인에 고정해야 할 영상이라고 굉장히 제작자로서 들으면 기분 좋은 칭찬들이 다 올라와 있네요. 와, 다큐 커밍홈에 대한 호평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작자로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 만들어서 내놨고 또 칭찬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또 내가 보기에 아쉬운 점 이거 좀 보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이번 다큐멘터리 제일 중요한 게 이 가족분들이 함께 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동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동행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고 특히 아드님이나 따님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워낙 바빠서 네. 이 한국을 방문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조율을 하고 어렵게 해가지고 딱 이틀 시간을 낸 거예요. 짧은 시간 다 왔다 가셨네요. 네, 예. 그래서 제주에 머문 게 이틀이었는데 그 이틀 동안 많은 이야기를 담아야 되기도 하고 또 농도 짙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제작자로서는 좀 아쉽고 좀 시간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이야기, 더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지만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기회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조은 전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 4.3의 진실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번 이렇게 이 커밍홈 같은 작품이 갖는 특별한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주 4.3 역사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이런 진실을 모르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예. 설령 안다고 해도 너무 추상적으로 단편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죠. 하물며 외국인들은 더 모르죠. 그동안 그 소설 이런 창작물 혹은 정부 보고서 같은 책자들을 통해서 4.3을 소개했지만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커밍홈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폭발력이 있잖아요. 예. 파급력이 높고 이런 것은 앞으로 더욱 확산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의 기대는 커밍홈이 앞으로 영문으로 좀 번역이 돼서 예. 국제 무대에도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들으셨죠? 네. 또 한편으로는 택시 운전사라고 광주 5.18을 세상에 알린 진실을 알린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4.3에 대한 대중적인 영화도 만들 그런 계획도 이제 좀 구체화해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 작품의 포인트가 바로 이한진 씨 형님의 유해가 이제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체열 덕분이었잖아요. 그래서 4.3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가족의 체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작년 10월에 제주에서 세계 제주인 대회가 열렸죠. 그때 이한진 회장님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예. 회장님 체열하시죠. 이렇게 권유했어요. 예. 그래서 함께 한라우려관에 가서 체열했는데 그게 기적같이 그러니까요. 예. 작은 형을 찾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또 저희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더 많은 유가족 분들이 이제 1세대 말고 이제 2세대, 3세대까지 더 많은 체열 샘플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체열은 한 가족이 한 명이 아니고 네네. 여러 명이 그럴수록 체열을 차지할 할수록 확률이 가족 높아진다. 찾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유족들이 체열에 많이 참여하기를 이제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나눈 이 커밍홈이요. 이제 내일 저녁 7시 40분 KBS 1TV를 통해서도 또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